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공민왕 고려 말기에 개혁을 시도했었던 공민왕과 그 다음에 고려 멸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가자. 고려 멸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공민왕 앞에서 나왔지만은 사실 그 고려 말에는 그죠? 원나라에 우리가 뭐 속국이 아니고 부마국이죠. 부마국이 됐었죠. 외구가 쳐들어왔죠. 홍건적이 쳐들어오죠. 해가지고 그 나라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공민왕이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독립하는 하나의 고려를 세우고자 개혁을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신흥 무인 세력들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이론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던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신흥무인 세력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한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전후해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오늘 보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민왕 이전에도 사실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알아보면 충렬왕 때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설치했던 게 세 군데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렇게 세 개 있었죠. 그 중에 쌍성총관부를 제외한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바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은 쌍성총관부는 이따 공민왕 얘기할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충선왕 때는 이 사림원을 설치를 하는데 사림원은 왕명출납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림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영경에 망권당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망권당은 고려시대 유학자들이 거기서 독서를 하고 유학을 연구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망권당을 설치를 했고요. 충수광 때는 찰리 변이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 찰리 변이도감은 건문세가가 불법 약탈한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자 만든 것인데 사실 그렇게 만들기는 했지만은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는데 진행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무왕 때는 응방을 폐지를 합니다. 응방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응방은 고려에서 매를 갖다가 증발하기 위해서 응자가 매응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응방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정치도감을 설치를 했는데요. 정치도감은 이거 역시 폐정개혁기관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기황후의 친족인 기산만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약탈한 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기산만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기씨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기황후의 입김이 작용해서 원나라가 개입하면서 3개월 만에 와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와중에 이제 충정왕의 뒤를 이어서 공민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공민왕은 일단 즉위하면서 친원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친원 세력의 주를 이루는 기철일파, 그죠? 기왕후의 오빠, 기철일파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 유행하던 몽골풍을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때 말씀드리겠다 했던 쌍성 총관부를 회복하면서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요때. 그 다음에 정동행성, 정동행성을 왜 설치했다고 그랬죠? 예,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계속 남아있던 정동행성의 이문소가 이 사법부 관련인데 이 이문소가 가장 그 비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관제에 한 단계 낮게 격하를 시켰던 관제를 다시 한 단계 올려서 복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동을 경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은 뭐였죠? 예, 무인 정권 시대에 무인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정사를 쥐락펴락했던 정방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하는데 전민변정도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렬한 때 전민변정도감이 있었지만 그거는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통상 전민변정도감 그러면은 공민왕 때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거기에 신돈을 기용을 해요. 신돈 여러분들 아시죠? 요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돈이 사실 그 초기에는 공민왕하고 죽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민왕이 그 노국 대장공주 죽고 난 뒤에 거의 뭐 실성하는 단계까지 가가지고 모든 권한을 신돈한테 맡기다시피 했는데 그때 신돈이 횡포를 부리면서 나중에 결국 그 공민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민변정도감 설치해가지고 폐정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신진 사대부들이 상당히 그 약진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정몽주라든가 정도전이라든가 이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약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왕 옆에 포진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머리를 많이 빌리게 되죠. 근데 어쨌든 뭐 여기 나오는 정몽주 정도전은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도 이렇게 활발하게 시작했던 개혁 정치도 그 공민왕의 부인인 원의 공주였던 노국 대장공주가 죽으면서 시들해져 버리죠. 시들해져 버리고 공민왕이 그때부터는 거의 뭐 반미치광이처럼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민왕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자기 후계자를 위해서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제위를 설치를 합니다. 자제위는 사실 그 후계자를 위해서 설치했다기보다는 자제위에 젊고 잘생긴 그 남자들을 그 자제위 소속으로 대거 넣습니다. 이 명분은 사실 왕권을 강화하고 신변 호위,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 뭐 이런 걸로 됐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자제위가 그 자제위와 함께 그 공민왕의 미치광이 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제위의 홍윤에 의해서 공민왕이 피살을 당하게 되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그 시험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민왕이 고려를 멸망하게 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 교체기였죠.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적을 방어하면서
신흥 무인 세력이 급부상을 하게 됐다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무인들이 전면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명이 고려에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옵니다. 여기에 붕괴한 최영과 우왕이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요동정벌군을 이제 만들죠. 근데 이성계는 안 된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성계하고 최영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계를 조민수와 이성계를 도통사로 삼아서 이제 요동으로 출발했지만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서 최영과 우왕을 처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신진 4대부들도 사실 옹건파와 급진파로 분파됐다고 그러는데, 옹건파는 정몽주 같은 고려를 계속 유지하려는 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를 받들어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급진파로 분파가 됩니다. 급진파의 수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도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계와 이 급진파가 손을 잡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급진파들이 옹건파들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정몽주, 최영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도 제거가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정법을 공포를 합니다. 과정법 공포는 그래서 조선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미 국운이 쓰러져가는 고려 말에 정확하게 보면 그때 이제 과정법이 공포가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공양왕으로부터 나라를 받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도 이렇게 해서 한 500년인가요?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속했던 고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